안녕하세요. 송차장 기록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늘 부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 근처에 자주 가는 순두부 집에 들렀습니다. 곱창 순두부랑 고등어 세트 하나 시켰는데요. 둘이 합쳐서 2만원 정도인데 받아보면 그 가격에 좀 미안해질 정도로 한 상이 깔립니다. 김치, 콩나물, 고구마 줄기, 거기에 가자미 한 접시까지 따라 나오고요. 테이블 한쪽에 앉아서 소주 한 병 시켰습니다. 첫 잔 따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남더라고요. 혼자 따르는 소주는 그 소리가 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잔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치고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회사에서 자리가 하나둘 빠지는 게 보입니다. 작년에 옆 팀에서 한 분 나갔어요. 본인이 못 버티겠다고 하셨고 올해 초에 또 한 분 나가셨고 이번 분기에도 누구 한 명 또는 두 명 정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사건처럼 느껴졌거든요. 누가 나간다 그러면 같이 점심 한번 먹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점점 절차가 아니라 그냥 분기마다 있는 일처럼 됐습니다. 연도도 아니고 분기마다요. 누가 또 빠진대. 그래? 그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그런 변화가 좀 무서웠어요. 다음 차례가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몇이나 될까? 우리 또래쯤에서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핸드폰으로 좀 찾아봤어요. 작년 가을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마처 세대 또 위험신호 49세에 직장 뜬다. 마처 세대라는 게 부모는 부양하고 자식은 책임지는 마지막 끼인 세대, 그 마처 세대 기사인데요. 거기 보니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4세라고 합니다. 49.4세. 그리고 그 옆에 더 무거운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정년 60세까지 채우고 그만둔 사람의 비율이 9.6%. 열에 한 명이 안 됩니다. 기사 댓글을 한참 봤습니다.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이거였어요. 60세 정년이요? 49세에 책상이 먼저 빠지는데 그게 정년입니까? 그 댓글 좋아요가 몇천 개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밑에 또 한 줄. 우리 부장님 작년에 쉰에 잘렸어요. 정년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는 게 신기합니다. 법은 60에 나가라고 써놨는데 시장은 49에 책상을 뺀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면 짧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4살에서 15살이 되는 시간.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길죠. 그 10년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회사가 안 가르쳐줘요. 오늘 사무실에서 한 분 자리가 또 비는 걸 보면서 그 10년이라는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마음으로 혼자 한잔하러 왔습니다. 소주 한 잔 따라서 한 모금 마셨어요. 가자미를 한 점 발라서 입에 넣었는데 살이 부드럽고 짭조름했습니다. 사장님이 어디서 떼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생선이 늘 좋아요. 그렇게 한 점 씹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참 위 선배 한 분이에요. 한 6, 7년 전쯤에 회사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때 40 후반인가 50 즈음 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하고 나가신 건지 회사에서 정리된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땐 후배여서 그런 거 자세히 들을 자리도 아니었고요. 나가시고 한참 뒤에 후배한테 건네들었어요. 그분이 동네에 작은 가게를 차리셨다고. 그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개인 치킨집이라고요.
판교 근처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땐 좀 의외였어요. 그분이 회사에서는 보고서 쓰고 결제받고 그런 일만 하시던 분인데 닭을 어떻게 튀기시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회사 다니실 때부터 친구분한테 미리 뭘 좀 배우셨대요. 그 친구분이라는 분이 닭 장사하던 분이라 닭 좋은 거를 어디서 떼오는지, 기름 온도는 어떻게 잡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손님이 들어오는지 그런 걸 회사 다니시면서 틈틈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가게 차리고 나서도 한참 잘 굴리셨다고 들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 나고 단골도 잡으시고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5년은 가까이 잘 가셨대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가게를 접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동안 좀 쉬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 회복하시고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시 가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작게 야무지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머리에 남았습니다. 보통 자영업 이야기하면 끝이 비슷하잖아요. 역시 자영업은 답이 아니야. 100명 차리면 90이 망해. 그런 결론으로 가는데 이분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5년 닭 튀기신 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닭 손질하는 법, 기름 온도 잡는 법, 단골 만드는 법, 원가 개선하는 법, 그게 손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게 한번 접었다고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잠깐 멈췄지만 손에 뭔가 있어서 다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좀 달라 보였습니다. 건강만 계속 괜찮으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쭉 닭집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작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4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거예요. 이 숫자 보면 솔직히 자영업이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린다? 지금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요. 근데 다시 그 선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5년 만에 가게를 접으셨으니까 통계상으로는 폐업한 사람이고 실패라고 분류되는 케이스죠. 근데 그분은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손에 든 게 있으니까 5년 닭 튀긴 노하우가 어디 안 가니까. 그러니까 폐업 100만이라는 숫자 안에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접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숫자는 같은 100만인데 그 안에 사람들 자리는 다른 거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에 머리를 좀 때렸어요. 그 선배는 그래도 망할 거리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5년 닭 튀긴 게 망한 거라고 하면 망한 거지만 그 5년 동안 선에 뭘 쥐긴 했잖아요. 5년 자영업이라는 게 그분 인생의 한 챕터로 남은 거고 그 챕터에서 배운 게 있어서 다음 챕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회사 15년 넘게 다녔는데 손에 남는 게 뭔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결제 받는 법, 보고서 쓰는 법, 회의에서 적당히 말하는 법, 거래처 상대하는 법. 없는 기술은 아닌데요. 회사 밖 언어로 정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는 다 통하는데 그걸 회사 밖에 가져갔을 때 어떤 모양으로 쓸 수 있는지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업 100만 명도 무서운 숫자인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해봤다는 거잖아요. 망해도 손에 뭐가 남는데 회사만 다닌 사람은 망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49에 책상이 빠지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거고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시예요. 짧은 시인데 한 구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그 선배가 좀 그 담쟁이 같았어요. 가게가 한 번의 벽이었고 몸이 한 번의 벽이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 입씩 오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든 거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 그게 가능한 건 5년 동안 한 입씩 붙여 놓으셨기 때문이고요. 저는 어떤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벽 앞에 서기는커녕 아직 잎 한 장도 안 붙여 놓은 자리. 그런데 49는 멀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7년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날이 왔을 때 빈손이면 그때부터 잎을 붙이기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분이 다시 새벽에 기름 올릴 준비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끝난 사람과 멈춘 사람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폐업 100만 명 안에 들어가 있어도 끝난 사람과 멈춘 사람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손에 든 거 하나라는 것. 저는 그동안 그 차이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괜찮다.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회사 다닌다는 게 손에 뭘 쥐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오늘에서야 좀 정리가 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둘 자리도 아니고요. 매달 빠지는 이자가 있어요. 4살 딸이 있고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고 이 책상이 빠지면 한 달 만에 통장이 빕니다. 회사가 매달 월급 주는 거, 4대 보험 들어주는 거, 명함 한 장 주는 거, 책상 한 켠의 자리를 빌려주는 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다닙니다. 다만 회사가 49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건 그것대로 감사한 일이긴 한데 49에서 끝났을 때 손에 뭘 들고 있어야 하는지 그 준비를 회사가 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지 싶어요. 회사 다니면서 95%를 회사에 쏟던 사람이 한 80%로 줄여보는 거. 그 줄인 15%를 본인 손에 남는 일에 쓰는 거. 그게 시작이지 싶어요. 그 15%로 뭘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도 답이 없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답인지, 자격증 공부가 답인지, 누구한테 뭘 배우는 게 답인지, 작은 거 하나 시작해보는 게 답인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만 그분이 회사 다니실 때 친구분한테 닭 노하우 배우러 다니셨다는 그 한 줄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결국 5년 가게의 자산이 됐고 그 5년이 다시 다음 시작의 자산이 된 거고요. 회사 다닐 때부터 입을 한 장씩 붙여놓는 사람과 회사 안에서만 살다가 책상 빠지고 나면 그제서야 입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 그 둘은 49가 왔을 때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혼술 하다 보니 가자미는 살 다 발라먹었고 고창 순두부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네요. 계산하고 가게 문 닫고 나오는데 5월 중순의 바람이 이제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더운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한 분자리가 또 비는 걸 보면서 씁쓸했는데요. 사실 그 씁쓸함이 그 자리 주인을 향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자각이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49.4세라는 숫자가 내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우길 자리가 아닌 거고요. 나도 그 통계 안 어딘가에 있고 그 날이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그날 손에 뭘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 그것 하나는 오늘 정리가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옆에 벗는데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신발이요.
그게 평소엔 그냥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저 신발이 중학생 신발로 바뀔 때쯤이면 내 책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갑자기 걸렸습니다. 저 아이가 클 때까지 나는 뭘 들고 있을 건가? 회사가 빌려준 명함 말고, 회사가 빌려준 책상 말고, 내 손에 진짜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참 그 운동화를 보다가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아닙니다. 매일 1시간이라도 회사 메일 말고 내 손에 남을 일 하나에 써보자는 정도? 오늘의 1시간이 5년 뒤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요. 답을 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 아닙니다. 저도 오늘 처음 정한 거예요. 매일 1시간, 회사 메일 말고 내 손에 남을 일에 쓰기, 그거 하나.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뭘 배우는 일일 수도 있고, 일단 1시간을 비워두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는 따뜻하게 드시고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49가 왔을 때 손에 들고 있고 싶은 거 하나. 그게 떠올랐으면 내일 1시간을 거기에 써보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한 입씩 붙여가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차장 기록 27번째였습니다. 고맙습니다.